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소들이 계속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1000개 이상, 우리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한 개 이상, 지금 한 개도 거의 원 하루는 9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계좌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계좌 수는 주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라는 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주소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번의 출렁임이 있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하락하고를 몇 번 반복하는 이 구간이 한 번 있었고요. 불장의 초기였었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맨 끝에 우리 가장 고점을 찍었던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가장 급격하게 또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게 이때 지금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저점을 찍었던 이 부분에서 또 급격하게 주소수가 하락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큰 등락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소의 개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총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8만 5,685개의 주소가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 주소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주소수가 잠깐씩 출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도 더 가파르게 주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지금 나타내는 이런 기울기와 그리고 주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기울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경사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구나를 이 가격대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주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들, 그 주소의 숫자들로 그걸 판단하기가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울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크립토울프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과거에 몇 번 이제 패턴을 분석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나와서 이렇게 위에 삼각형으로 상단에 계속 찍는 패턴들이 몇 번에 반복해서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 구간들이 반복하면 될수록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위쪽에 이렇게 상단에
계속 찍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2016년에도 비슷한 패턴들, 지금 68바에 203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향, 그러니까 삼각형의 위쪽을 계속 터치하면서 오랜 시간들을 수렴을 했었는데, 그 수렴 구간이 지나자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현재에도 15개의 바가 나왔고 45일 정도가 지났다는 그 과거의 패턴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 흐름이 이때처럼 이렇게 이제 급등하지 않고 계속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더와 알트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는 이제 알트 시즌이 과거에는 시작이 되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부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리플도 한번 볼만한데요. 지금 리플의 가격이 0.29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갑자기 리플만 지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추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나온,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 리플은 멕시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멕시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비트소에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투자액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해당 공지에 따르면 비트소는 지브롤터 금융당국으로부터 DLT 라이센스를 취득한 남미 최초의 거래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해당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유망한 거래소인가 봐요, 멕시코에서는. 근데 리플이 과거에 이 비트소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그걸 진행을 했어요. 리플을 전송을 해서 실제 이제 송금하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비트소라는 거래소랑 그때 파트너십을 맺고 제휴를 맺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단단하게 이제 투자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트코인 등에서는 그래도 유독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분석, 과거에 크립토매니아 101 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제가 이 분석들, 비슷한 분석들을 몇 번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립토매니악이 보는 리플의 상승, 전환, 그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리플이 급등하기 전에 패턴들을 인식을 한 건데, 1, 2, 3, 4, 5, 6, 7 그래서 7번의 고점을 찍는 양상들,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양상들이 7번이 반복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2017년도에 급등하는 패턴들은 결국엔 이 7번의 고점을 찍은 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패턴이랑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상승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패턴이 나왔고, 이제 상승할 차례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이 패턴들,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을 이걸 측정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확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7번이라는 이 횟수하고 이 횟수를 좀 맞췄는데 좀 오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7번이 정말 맞나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97,890% 정도의 상승률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똑같이 이번에도 그때처럼 상승하면 이제 127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상승이죠. 127달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을 하면 뭐 리플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다 환호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 진짜 이렇게 되면 너무나 뭐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요. 하지만 우선은 지금 이것만으로 모든 게 이제 딱 타이밍에 맞춰서 상승하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높고, 실제적으로 리플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들, 오랫동안 횡보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8,348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 중에 있고요.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향성,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저점인 7,863달러 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은 스타트업 통화이다, 그리고 정부 바꿀 잠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팀 드레이퍼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이죠. 억만장자 투자자이기도 하는 이 팀 드레이퍼인데요. 비트코인은 스타트업 통화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보더리스, 그러니까 무국경과 그리고 탈중앙화 속성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전통 금융, 부동산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가져올 변화는 권력을 가진 오늘날의 정부 지도자들을 도태시켜 스타트업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과 탈중앙화는 전통 경제의 지리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지리적 경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독재자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메일이나 예전에 스카이프가 전 세계를 연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결제와 금융 시스템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도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 의료, 금융 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 드레이퍼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25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주 멀리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팀 드레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스타트업 통화, 결국에는 통화가 실제 이제 계속 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중앙 통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무국경이죠. 국경을 넘어서는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8,300달러 선 등락, 유명 애널리스트가 보는 BTC 단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필브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주말의 상승세는 비트코인의 200일 이동평균과 만난 후에 사라졌다. 비트코인의 단기 실적은 7,800달러 이상의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 이거를 맞고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건 스마트 컨트랙터의 이제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을 2018년도 말과 2019년도 초 가장 우리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을 때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과거에 저점을 찍고 내려와서 위쪽으로 지금 상승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추세선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찍고 다시 또 떨어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위쪽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롱해시 8년간 1,000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사망했다. 이유는 포기하거나 스캠이거나 ICO 실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8년간 거의 2,500여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동향을 추적한 결과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도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과 2017년도가 가장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스캠 프로젝트로 알려진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거의 많이 제거가 된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ICO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지 않죠. 그 대신 STO나 지금 다른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토큰 공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부금은 법정 화폐로 변환되지 않을 방침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유니세프에서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부로 받게 되면 현금으로 이제 바꿔서 그걸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외로 지금 유니세프에서는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유지를 하면서 법정화폐로는 변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자가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썼는지를 그 이력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용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부자 수도 당연히 늘려 나갈 수가 있겠죠. 사용자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제 기부금을 기록될 때마다 잃어버릴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장부를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부로서의 또 기록하는 또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활용도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유니세프가 이렇게 투명하게 잘 운영만 된다면 또 기부하는 사람들도 믿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신뢰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유니세프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수락하고 법정화폐로 변환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외에 다른 이제 국제기구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들도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확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죠. 아까 계좌 수가 늘어나는 것과 아주 연관성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G7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G7 국가들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BBC 보도에 따르면 G7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다양한 리스크를 기술하고 리브라에 대해 협회 주요 회원사의 규제 우려조차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입장이 실제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는 좀 악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중앙화된 CBDC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들을 좀 막고 중앙화된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토큰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바네크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금 4가지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내재 가치가 아닌 이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기존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이 개선이 되고, 암호화폐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다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재 가치가 아닌 이제 화폐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뭐 채권, 이런 이제 그 실제 뭐 옥수수나 밀 같은 이런 실제적인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품들과 그리고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이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고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 비트코인을 계속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은 자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가치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어요. 배당을 하거나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을 올려서 그것들을 주주에게 이제 나눠주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들도 그렇고. 하지만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제 그 자체가 어떤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가치는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이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재된 가치보다는 이 자체에 대한 신뢰성들,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저장되어 있는 이제 수단으로서 앞으로 이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제 기존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도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다른 것들, 다른 자산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면. 근데 뭐 지금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 상관관계 자체가 완전하게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로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희소성, 반감기에 대한 희소성들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죠.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화폐, 암호화폐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일로에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소식은 카카오의 새로운 보상 카카오쿤이 출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발행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지금 이 카카오콘이라는 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카카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포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뭐 이모티콘을 산다거나 다른 카카오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지불을 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콘은 여러분들 개인끼리도 주고받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이 요거 설정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콘을 신청하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실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카카오콘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클레이튼에서 나오는 이제 클레이를
라는 암호화폐랑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클레이튼에서 나오는 그 암호화폐 클레이는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클레이는 외부 지금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금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발행하는 카카오 콘은 포인트로기 때문에 이거 현금화가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은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 이 블록체인을 아무래도 지금 활용해서 조금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 기술을 좀 활용해보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워낙 이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로는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에서도.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